커피의 소비량을 보면은 대략 한 명당 1년에 367잔을 마시거든요. 근데 커피콩 가격은 계속 올라서 또 사상 최고치 또 기록했어요. 이게 커피값도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커피가 오를 것 같습니다. 총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날씨, 두 번째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커피 생산을 많이 못한다. 세 번째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다. 보통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세 가지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이 세 개 받고 세 개 더. 세 개 더. 내년부터는 어쩌면 우리가 아메리카노 가격 인상까지도 소식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권 시작합니다. 지난 4월에 저희 압권 채널에서 커피콩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뭐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고 나면은 보통 가격 꺾이죠. 그렇죠. 주가도 그래요. 우리가 야 이거 사상 최고치 갑니다 그러면 꼭 꺾여, 우리가 보도하고 나면. 근데 커피콩 가격은 그 이후에 계속 올라서 또 사상 최고치 또 기록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 커피콩을 누가 사는지를 보면은 커피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뭐 자영업자분들, 아니면 커피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원재료 비용이 높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보다 더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다는 거는 아마 그분들은 더 힘들구나, 아니면 더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들까지도 그 가격을 인식하게 되는 소비자 가격 전가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또 준비를 했는데, 이게 커피값도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커피가 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커피콩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라비카, 로부스타. 예. 라고 해서 이 아라비카는 여러분들이 그 아메리카노처럼 좀 고급 커피. 예. 아메리카노가 고급 커피, 고급 커피죠. 고급 커피죠? 네. 우리가 예전에 자판기 커피를 먹던 시절에 그렇죠. 그 스타벅스에서 그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은 그때 된장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 국민이 아메리카노를 먹다 보니까 그게 네. 비싼 줄 잘 인식을 못하게 됐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고급 커피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게 아라비카 원두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산품 뭐 더위사냥 같은 거, 아니면 예. 레스비 같은 거, 아니면 맥심 같은 거, 요런 물론 맥심에도 요즘에는 아라비카까지 섞어 넣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공산품에 들어가는 건 다소 저렴한 커피콩 원두인 로부스타 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아라비카는 좀 비싸요. 좀 비싼데 대신 브라질에서 생산을 하고 이게 에스프레소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거의 70%를 차지하고요. 로부스타는 조금 저렴한데 베트남에서 생산해요. 전체 생산량의 30%를 로부스타가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아라비카 커피가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근데 변동성 정말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여기 표시해놓은 이 시점 있잖아요. 예. 이게 제가 지난 4월에 콘텐츠 만들었을 때 그때 가격입니다. 야, 저 때 매도했으면 진짜 울겠다. 그러니까 아라비카는 근데 이때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이 올라서 역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로부스타도 제가 이걸 4월에 콘텐츠 만들었을 때 예. 4,342. 그때 만들고, 저는 사실 만들고 꺾이길 바랬어요. 근데 더 올라서 지금 5,160 더 올랐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사상 최고 수준. 그럼 그러다 보니까 국내 커피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요, 실제로. 스타벅스에서는 8월에서 10월 두 차례 메뉴 인상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못 느낀 거는 그냥 아메리카노 가격 다 올리면은 가격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는 안 올리고 좀 고급 제조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격 올렸어요. 그리고 동서식품에서도 지난 11월에 커피 제품 평균 가격을 8.9% 인상했고요. 커피 프랜차이즈들에서도 속속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커피 수출국 순위를 보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32%를 수출하고 있고요.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19%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브라질과 베트남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커피 가격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게 이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제가 4월에 그 이유를 짚었을 때는 총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날씨,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비료 가격 때문에 좀 그 커피 생산을 많이 못한다. 저건 진짜 안 끝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다. 예. 이게 세 가지를 제가 지난번에 짚어드렸었던 건데, 보통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세 가지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이 세 개 받고 세 개 더. 세 개 더. 어. 요겁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 그 다음에 환율. 달러 외에 일제히 지금 통화 가치가 다 약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
올 연말에 산림 벌채 제한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죠. 트럼프 관세 전쟁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보편 관세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관세는 아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네. 관세가 매겨지지도 않았고 어떻게 매겨진다라는 것도 없는데 왜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겨질지 모르니까 그 전에 미리 사놓자죠. 아, 사재기. 사재기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 사재기가 아니라 멕시코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멕시코의 경우에는 거의 25% 관세를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멕시코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지만 멕시코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냐면은 주요 커피 생산국은 아닌데요. 이게 우리가 로스팅 커피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구워서 갈아서 만든 그 커피. 예. 그 로스팅 커피의 수출 5위 국가입니다. 그러면 그 커피 원두를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원두를 멕시코가 수입을 해서 예. 로스팅을 해서 그라인딩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할 때 그러면 25% 관세가 붙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것도 딱 그 미국에다가 수입을 하기 위한 용도로 공장을 멕시코에 만들어서 원두를 사온 다음에 가공을 해서 미국에다가 무관세로 수출을 하는 그런 공급망을 가지고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멕시코에 갑자기 25% 관세가 붙는다?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사재기를 하는 그런 물량이 첫 번째로 있는 거고 예.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 때문에 호주랑 뉴질랜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호주랑 뉴질랜드도 커피를 좋아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 이 호주 달러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0.63 호주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제가 여기도 우리만큼이나 심하네요. 우리보다 더 떨어지지 않았나요? 거의 한 40% 떨어졌으니까. 예. 네. 아, 그러네. 거의 비슷하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표시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2011년이에요. 2011년에 커피 가격을 보면 이때도 비슷하게 커피 가격이 크게 올라간 시점입니다. 예. 동일하게 커피 가격은 올라갔는데 이 당시는 호주 달러 환율이 1달러였었어요. 예. 그럼 이때 샀던 3달러 넘는 이 커피 가격과 0.6달러까지 내려왔을 때 사는 3달러 커피 가격은 엄청 차이가 큽니다. 야, 엄청 비싸겠다. 그렇죠. 예. 지금은 한 거의 40%에서 60% 가까이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커피콩을 사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비단 호주만의 일이냐? 우리나라도 원화 가치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아라비카 커피 원두 가격은 높아졌는데 환율이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엄청 비싸게 이 원두를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상당히 비싼 원두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럼 환율 문제 때문에 뭐 수입 물가 올라간다라는 게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커피도 어쩌면 환율의 영향에서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커피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올랐는데 달러 값도 올랐어. 달러 값도 올랐죠. 그러면 우리는 커피 상승 받고 환율 상승 받고. 그래. 에라이. 그리고 부럽다. 그렇죠. 이게 근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유럽 연합에서 산림 벌채를 금지하는 법안이 이 내용은 좀 낯서네요. 이게 올해 12월 30일부터 유럽 연합에서는 산림 벌채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소급이에요. 뭐냐면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기존 산림에서 새롭게 용도가 전환된 지역에서 생산된 원제품 및 제품의 EU 역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이전에 깎은 데도 안 된다. 이전에 깎은 데도 안 됩니다. 2020년 12월 이후에 깎은 데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2023년 6월에 발효가 됐어요. 작년 6월이었는데 18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뒀거든요. 그 18개월 유예 기간 끝나는 게 이번 달 말입니다. 그럼 이달 말부터는 사실 당장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2020년부터 뭐 했던 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재기하는 그런 물량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쨌든 아까 전에 설명 주셨던 부분들 중에 그 관세 부분하고 이게 지금 벌채 금지 관련해서는 그게 발효되기 전의 문제니까 사재기를 했다. 그럼 오히려 그 관세라든지 벌채 금지 조항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미 사놨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추가적인 그 수요가 줄면서 커피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재고가 많지 않아요. 사재기를 했는데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뭐 이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쭉 시계열로 이렇게 옮겨 붙여 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재고가 얼추 늘어나긴 하는데 2024년 9월, 10월, 11월 가잖아요. 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계속 늘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커피라고 하는 특성이 뭐가 있냐면 경제적인 그 체력이 좀 높아지는 국가들은 커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인도 이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재고를 많이 쌓아뒀지만 수요는 계속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여전히 많이 사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됐을 때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질 거냐? 사실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 안 먹어. 안 먹어요? 사실 근데 그 커피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까지의 인식, 그러니까 명목상의 인식은 기호식품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커피의 소비량을 보면은 대략 한 명당 1년에 367잔을 마시거든요. 우와, 하루 한 잔 하루 이상 한 잔 무슨 무슨 사람이 하루 한 잔씩은 꼭 평균적으로 마시거든요. 그럼 이건 거의 필수 소비재에 준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거 안 먹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필수 소비재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커피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나 아니면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웬만하면 아메리카노 가격은 안 올리고 제조 음료 가격만 올리는 식으로 가격 전가를 좀 많이 피해 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것처럼 사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가 부족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사실 끝까지 가격을 전가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들도 언젠가는 가격을 전가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커피 가격이 아라비카도 그렇고 로부스타도 그렇고 원두 가격이 이렇게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어쩌면 우리가 아메리카노 가격 인상까지도 소식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조 기자도 커피 많이 먹죠? 저도 커피 뭐 하루에 2잔 정도씩은 마시니까. 근데 이게 그게 또 있어요. 생산량을 많이 늘리는 데잖아요. 예. 생산량을 안 늘려요. 왜요? 자,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왜 안 이거 하나 돼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게 콜롬비아의 커피 생산량이에요. 예. 근데 콜롬비아가 어느 정도 국가인지 보면은 3위 국가입니다. 3위네. 네. 예. 콜롬비아 되게 생산량 많잖아요. 그럼 콜롬비아가 늘려주면 사실 돼요. 근데 콜롬비아가 많이 안 늘리는 게 그 비료 가격이 계속 안 떨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비싼 비료를 많이 써야 돼요. 마진이 안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날씨, 뭐 중동 전쟁, 뭐 러시아 전쟁 이것 때문에 뭐 이거 끝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높아진 비료 가격이 훅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재건하는 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비료를 뭐 전쟁 끝났습니다. 자, 오늘부터 비료 생산 뭐 풀가동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도 제한적, 산림 벌채 금지 때문에 생산 농장을 재배 면적을 높이는 것도 제한적. 아마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커피는 인간 석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인데 네. 커피를 적게 먹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인간으로 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악관이었습니다.